네, 방금 AI가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해줬는데, 뭐 되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해준 답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일자리가 쉽게 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체제, 또 자본주의의 성장 체제 또는 산업 시스템, 또는 산업 구조, 그다음에 이제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얘기해 볼 수 있겠고, 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어떤 기술 변화 측면에서도 이게 노동 과정이나 노동 시장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에 영향을 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들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제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주목한 것은 불로소득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로 이제 제가 들었긴 하지만 뭐 이게 가장 일자리가 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 불로소득 자본주의 하에서 일자리가 쉽게 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불로소득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불로소득의 사전적인 의미는 노동을 통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그래서 영어 원어로는 뭐 렌트나 unearned income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정의부터 조금 까다로운 그 용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렌트라고 하는 개념에 에서 살펴보자면, 뭐 땅에서 나오는 이제 자연자원에서 나오는 어떤 지대, 이자나 이윤, 배당, 자본소득, 로열티, 수수료, 라이선스료 같은 게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의도 그렇고, 또 그 이 불로소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또는 생산적인 것인지 비생산적인 것인지, 뭐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른쪽에 뭐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오른쪽에 크리스토퍼스의 불로소득 자본주의 책 표지를 이제 제가 옮겨놨습니다만은, 이 크리스토퍼스에 따르면 불로소득은 경쟁이 제한되거나 부재한 조건에서 희소한 자원을 소유, 점유, 통제함으로써 도출되는 소득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의가 물론 뭐 맞다고는 뭐 유일하게 맞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불로소득의 정의가 이렇다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정의된 불로소득에 따르면, 불로소득 자본주의에 따르면 생산적 활동이나 자산 보다는 금융이나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활동과 자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비중, 또는 그 소득의 역할이 훨씬 더 생산적인 활동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결정적이 되고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라면 기업도 그렇고 개인 투자가들도 그렇고, 누가 생산적인 투자나 예를 들면 설비 투자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려고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이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뭐 일자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능력주의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함께 이제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것은, 우리가 특히 거대 우리가 독과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독과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대 과점체들, 이게 올리가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대 과점체들이 자신들의 경제 권력을 기반으로 정치를 포획하는 현상, 이게 민주주의를 굉장히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 자본들이 이제 이런 자신의 경제 권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회에 로비를 한다거나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또는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입법안들을 로비를 통해서 방해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능력주의를 확산시킨다 이런 건데 능력주의는 오른쪽에 제가 마이클 샌델의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표지를 이제 옮겨놨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번역이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뭐 맥락을 쫓아서 조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높은 소득이나 많은 자산 또는 뭐 재산 또는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부모의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일 수 있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기업 같은 경우도 기업이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따지고 보면 경영자의 능력이 물론 출중한 경우도 있겠지만 뭐 연줄 요즘에 이제 인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어떤 배경, 사회적 출신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또는 정부의 지원 같은 것으로 또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기업이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수저, 음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좋은 대학에 가고 훌륭한 직장을 갖고 또 높은 소득을 얻고 그걸 기반으로 더 많은 재산을 쉽게 획득하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아버지의 지위라든지 능력 또는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뭐 능력주의의 어떤 샌델의 말하면 이제 폭정 뭐 이런 건데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공이 온전히 개인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건데 그 개인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잘나서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못 살고 가난하고 좋은 직장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못나서 그랬다고 자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소득이 낮은 일자리 또는 심지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또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가 확산돼서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또 이 능력주의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포퓰리즘 같은 것을 이제 굉장히 확대시키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어떤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